썸네일을 봐서 알겠지만 167cm의 대릭은 아주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대. 그가 그녀를 꼬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드넓은 등판 때문. 아무튼 많은 여자들이 딱 벌어진 어깨를 좋아한다는데 이미 타고난 프레임이 좁다면 방법이 없는 걸까? 있지, 왜 없어. 견갑이 벌어지는 운동을 존나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운동만 한다고 다 될까? 이외에도 프레임을 넓힌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자신의 활동 대사량의 플러스 300에서 500칼로리를 대여섯 끼로 나눠서 섭취하고 추가로 적절한 보충제 섭취도 했다고 해.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릭이 자신의 등판을 최대치까지 넓혔다는 핵심 운동들과 식단 방식 및 적절한 추가 보충제 등을 알려줄 예정이야. 그럼 얼른 한입 바로 바르겠죠? 가장 먼저 대릭은 랩풀다운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한대. 그는 맥 뉴트럴 그립으로 하고 있는데 오버든 언더든 자신이 원하는 그립으로 하면 된다고 해. 솔직히 그는 외전, 즉 언더 그립으로 잡고 하는 걸 더 좋아하지만 그렇게 잡으면 손목에 부담이 돼서 미디엄 뉴트럴 그립으로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이유로 이 그립이 광배 타겟으로 자극을 느끼기에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그는 절대 바로 고중량을 때리지 않는데 그래서 낮은 중량부터 천천히 중량을 느끼면서 정확한 자세와 자극을 느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 어쨌든 이렇게 뒤로 살짝 누우며 당겨 광배를 집중 타겟하는 방식으로 4세트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대. 이후 두 번째는 프리웨이트로 바벨 로우를 한다고 해. 그는 솔직히 고립에 더 좋은 머신이나 케이블을 즐겨하지만 그럼에도 프리웨이트 운동도 같이 하는 게 보디빌딩을 할 때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서 섞어서 하는 거래. 아무튼 바벨 로우를 할 때 오버그립 또는 리버스 그립이 자극점이 달라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둘 다 하면 좋은데, 대릭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손목 상태도 좋지 않고 오프 시즌이 되면 근육이 더 빵빵한 상태라 동작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혹시 언더그립은 손목이 불편해서 중량을 높이기 어려운 사람은 오버그립 바벨로우만 하고 언더그립은 머신으로 대체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대릭은 여행을 다녀온 상태라 앞으로 몇 주간 중량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무게를 높여나갈 예정이래. 이때도 천천히 중량을 올리며 최대 140kg까지 10회를 하고 세트간 포징으로 펌핑을 더욱 유도했다고 해. 다음 세 번째 운동으로 머신 시티드 로우를 하려고 하는데 대릭은 20kg 원판 내장을 로딩핀이 아닌 거치핀에 꽂은 줄 모르고 시작하려다가 코쓱먹쓱. 아무튼 그는 다시 광배 타겟 목적으로 한쪽 팔씩 진행하더라고. 대릭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당겨야 하는 방식의 머신에서는 중량이 높아지면 양쪽을 균형있게 당기는 게 어려워 집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한쪽 팔씩 하는 걸 선호한다고 해. 이외에도 일반적인 케이블 시티드 로우나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 등으로 해도 괜찮고, 그저 좀 더 고립해서 집중도 있게 털어주고 싶다면 싱글암으로 하는 걸 추천한대. 특히 싱글암은 가동 범위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신장 시 반대쪽으로 몸을 틀며 광배를 늘려주고 다시 수축할 때는 당기는 방향으로 몸을 더 틀면서 쥐어짜준다고 하더라고. 이후 네 번째로 체스트 서포티드 로우를 뉴트럴 그립으로 한다고 해. 대릭은 이게 가장 좋아하는 머신인데 그 이유가 완전 깊은 스트레칭과 함께 수축까지 강하게 가져갈 수 있어 동작의 연결성과 근육의 활성도가 전부 좋다고 느껴져서 그렇대. 이때 그는 팔꿈치를 최대한 찍어 누르며 광배가 타겟될 수 있게 당기는 게 중요하다고 해. 그리고 완전 스트레칭이 된 상태로 고중량을 당기려다 보면 제대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패드를 가슴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내밀며 견갑을 뒤로 빼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긴장감 있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패드가 있는 머신이 다른 머신이나 케이블로 하는 것과 다른 장점이라면서 말이지. 이번에는 대릭이 2022년에 212에서 오픈으로 출전할 때 몇 달 만에 미친 벌크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식단을 했는지 간단히 소개해볼까 해. 그는 보통 하루 6끼의 식사를 하고 총 4000칼로리 내외로 섭취했대. 운동 전과 취침 전의 식사는 가볍게 단백질 보충제 2스쿱씩 섭취하고 이외에는 거의 모든 끼니에서 단백질 5-60g과 쌀밥 6-70g 그리고 지방률 12g 정도씩 섭취했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운동은 한 번 하는데 식사는 6번이나 하는 만큼 식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그런데 사람들이 벌크업을 할 때 단백질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운동할 때 기본이 되는 에너지는 탄수화물이고 고강도 운동으로 에너지를 썼으면 빠르게 탄수화물을 보충해줘야 단백질 절약과 함께 합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혹시 조금 더 자세한 식단 방식과 구성이 궁금하다면 영상이 끝난 뒤에 우측 상단에 표시된 내추럴 보디빌더의 하루 식단을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우리가 저런 프로 보디빌더처럼 하루 대여섯 끼를 먹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 나도 하루에 3-4끼 채우는 것도 정말 버거웠는데 그렇다 보니 단백질 보충제를 때려 넣는 게 차선책이 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식단을 통해 단백질 섭취량이 많아져도 다른 기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단백질 합성률이 떨어진다는 점이야. 그래서 탄수화물도 잘 먹고 추가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수 및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해야 좋다고 하더라고. 이에 대표적인 한 가지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이 있다고 해. 2020년에 관련 논문 1464개를 메타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아르기닌을 8주 내외로 섭취했을 때 체지방은 감소하면서 지방
지방을 제외한 체중의 증가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는 걸 확인했다고 해. 그만큼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런데 아르기닌은 낮은 흡수율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던 퍼포먼스 향상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시트루 아르기닌을 소개해볼까 해. 이는 아르기닌의 낮은 흡수율을 보완하기 위해 시트루 성분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어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아르기닌 보충제로 알려져 있어. 이번에 구독자분들에게 5+3 구매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어 가져와 본 거야. 나도 오랜 기간 섭취하고 자신있게 추천하는 거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로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운동 전에 하나 빨고 근성장을 조금 더 극대화하면 좋을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 대리기 프레임을 넓힌 4가지 핵심 운동과 식단 및 영양 꿀팁을 알려준 만큼 그냥 지나치지 말고 괜찮다고 느꼈던 부분 하나라도 다음 등 운동에 꼭 적용해서 해보는 걸 추천할게.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에게 더 맞는 방식도 찾으면서 다양한 자극으로 성장에 도움이 될 테니까 말이지. 아무튼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가기 전에 좋아요만 부탁할게. 그럼 다들 오늘도 조심하고 득근하도록 해.